나르시시스트가 이성과 연애를 할 때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건 아닌데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 난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해. 연락 없이 1시간 늦었으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 길이 막혀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운전 중 스마트폰 보면 사고 나는 거 몰라?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내 남친 혹은 내 여친이 나르시스트일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란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이 건강한 수준에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매우 심한 경우도 있으며 특히 주위 사람에게 심한 고통과 피해를 초래할 정도의 수준인 사람을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연인관계가 된다면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으며 헤어질 때도 심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 유형을 알아보고 연애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원인과 함께 어린 시절에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정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학대를 받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만 아니었어도 너랑 결혼 안 했어. 누가 할 소리? 따라서 자존감이 매우 낮은 탓에 평생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과도하게 방어하고 심지어 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대망상, 우월감 등의 거만한 껍데기를 만들어서 나약한 자존감을 지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공감 능력이 손상되어 있어서 남의 감정을 무시하며 극도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2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이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는 거만하고 남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권력, 재력 등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며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목적을 위해 아래 사람을 착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외형적인 요건들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시하며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오히려 관심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좀 우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나는 잘난 사람인데 세상을 잘못 만나서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대형이나 취약형이나 자존감이 매우 낮으므로 별것 아닌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반면 조금의 칭찬에도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약형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과대형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과대형이 큰 실패를 겪고 취약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남성이 더 많지만 최근에는 여성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성과 연애를 할 때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감정 표현이 많은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리액션을 잘해주면 우월감을 갖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과도하게 애정 공세를 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선을 넘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비싼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모두 나르시시스트라는 건 아니므로 앞으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특징을 종합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나르시시스트는 초반에 과도한 애정 공세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으므로 감정적인 교류가 힘들며 연애도 형식적인 관계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일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교묘하게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소유물로 생각함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작은 호의를 베풀어서 상대방이 계속 주위에 머무르도록 조정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다가 가끔씩의 호의를 보이게 되면 피해자인 상대방은 자존감이 낮아져서
스스로가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 의존적인 피해자의 심리를 가지게 되고 가해자인 나르시시스트에게 병적인 애착을 느끼게 되어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떠나려 하면 나르시스트는 복수심을 가지고 협박이나 스토킹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의처증, 의부증 등도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상처받을 정도로 자존감이 나약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심지어 폭발합니다. 이 밖에 나르시시스트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증후군. 이야기나 관심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대망상.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월하고 거만한 껍데기를 만들어서 나약한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점이 없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내면의 나약한 자존감을 드러내게 하므로 필사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잘못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교묘히 돌림으로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족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으면 오히려 주위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을 더해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만 자존감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옳다. 나르시스트는 모든 인간관계를 평등관계가 아닌 상하관계로 봅니다. 또한 자신이 우월한 존재이며 중심이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권력 환상, 부, 명성, 칭찬에 대한 거창한 환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로도 무시한다라고 느낄 수 있고 분노감 등의 정서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금의 칭찬에도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관계를 끊을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사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이나 동료인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와 손절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브레인 오류를 찾아서는 계속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